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펼쳐지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순환매 펼쳐지는 시장은 아예 기다렸던 그런 투자자분들이면은 반갑겠지만 단타하시는 분들도 뭐 좋으시겠지만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조차 가기 좀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순환매 속에서 또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건설주고요. 최근에 또 집값도 들쑥들쑥 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 이야기 또 건설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설아 예뻐졌네. 너가 달라 보여. 약간 연애하는 느낌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었던 친구예요. 건설주가 뭐 우리 시장에서 사라졌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봤는데 이렇게 눈 씻고 오랜만에 딱 봤더니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예뻐진 원인과 또 앞으로도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달라 보여서 함께 했더니 어떻게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게 매가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설주에 대한 단기적인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난 한 3개월간의 움직임도 봐도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종목별로 좀 보면요.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 DL, ENC 등을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그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 시공 관련해서 거의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돋보였던 상승은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그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수익률만 봐도 GS건설이 거의 15%, HDC 현대산업개발도 1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여타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건설주의 상승의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는 단행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주담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출 금리가 점점 더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내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더 많게는 3번까지 기대하는데 3번까지 조금 욕심이겠죠. 한두 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가 또 이러한 후광 효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는 안 올랐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평균 가격을 보니까 어느새 전고점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이에 굉장히 그 단가 자체도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이 조금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율이 한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한 6에서 8%까지 떨어지면서 영업이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계속 던져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또 원전 관련한 수주 기대감도 건설주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 플러스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대요. 저는 아직 서울에 집 한 채 못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요.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도 다시 한번 115 이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서울 주택 가격의 동향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직전월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억 원에서 15억 원대,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이게 중간 단계라고 하죠. 이 중간에 있어서의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 증강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격의 상승을 보면은 31개월 만에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서 이게 또 건설주의 상승을 야기시킨다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 이슈는 더욱더 속도를 붙고 있는 지역들이 많고 리모델링 수요까지 증가하자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건설주만 볼 게 아니라요. 이렇게 건설 업황이 좋아진다, 그리고 뭔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리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법한 상황인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리츠 관련된 종목들을 쫙 다 이렇게 세워보면은 사실 주가 움직임이 그동안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6개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주요 상장 리츠 및 인프라 펀드 가운데서 일부 종목 한두 개만 빼놓고는 다들 바닥권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바닥에서 마치 네카우를 보는 것처럼 뿅 하고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난 2년간 주택,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집값도 그렇고 빌딩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실이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지난 2년간 대부분의 리츠 기업들은 현상 유지만 그래서 했어요. 워낙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빌딩을 매매를 하거나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금리 하락기에 더 들어서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땡겨서 미리 빌딩에 투자하고 미리 관련한 리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들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또 외형 성장을 더 하면서 이 확장을 통해서 배당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그런 리츠 관련된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자. 이런 다양한 6가지 리츠 종목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이 리츠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찾아보면은 이제는 투자할 만한 시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터진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국내 PF 관련한 이야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PF 관련한 불확실성은 있고 또 그 해소하는 데는 워낙에 중장기적인 긴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가 건설업에 대해서만 지금 보자면 지금 PBR 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낮아져 있나를 봤더니 지금 0.4배 정도 수준인데 코로나 때랑 유사하대요. 지금 건설 경기 업황이 코로나 때와 유사하다. 코로나는 정말 모든 게 다 셧다운돼서 안 좋았었는데 그때와 유사하다.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도 여러 제반 여건, 물론 PF라는 복병이 있긴 하지만 제반 여건에서 봤을 때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건설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종목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댓글창 통해서도 많이 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